이제는 아이스 브레이킹 말고 아이스 히팅 하자. 안녕하세요. 퍼실리테이션 기반 교육 R&D 전문 그룹 더 좋아진입니다. 지난 아이스 히팅에 대한 개념에 이어 성공적인 아이스 히팅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어색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 간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모임의 비밀. 바로 모든 만남의 시작 아이스 히팅이었죠. 즉 아이스 히팅이란 얼음을 깨려 힘을 주지 않아도 적절한 온도만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게 아주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친해지고 소통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스 히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강의를 하는 강사로 또는 조직의 리더나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로 모임을 이끄는 주체자가 되었을 때 늘 똑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모임은 또 어떻게 시작하지? 게임? 퀴즈? 자기소개도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좀 더 기발한 활동이 없을까? 그런데요, 과연 기발한 활동이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소통해 본 결과 기발한 활동과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임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정하는 것과 모인 참여자들이 편안히 참여하도록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의 개념과 아이스 히팅의 개념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분위기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아이스 히팅은 단순히 활동에만 집중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넘어 모든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모임 목적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인데요. 바로 얼음을 깨서 작은 얼음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온도로 얼음을 완전히 녹여 물이 흐르는 말랑말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스 히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아이스 히팅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히트입니다. 조화롭고 쉽고 재미있으며 활동적이고 생각을 꺼내도록 하는 방법, 총 4가지가 아이스 히팅을 하기 위해 중요한 법칙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총 4번에 걸쳐 각 법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H, 하모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갈등 해결 워크숍이다. 내가 여기 앉아는 있지만 이런 자리 이런 분위기 별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해 모였는데요. 시작하기 전 게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게임 아시죠? 제가 더하기 박수하면 제시된 숫자보다 더 많이 치시고 내가 박수하면 덜 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아하하하하하. 짝짝짝짝짝짝. 박수 게임 재밌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직 내 갈등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네, 갑자기요? 격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자, 앞선 사례에서 진행자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활동을 했는데요. 분위기는 생각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모임 목적과 동떨어진 활동은 참여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모임의 목적 달성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활동을 준비할 때 이 활동 재미있는데? 요즘 신조어 게임이 유행이란 말이지? 라며 재미와 유행만 앞세워 활동을 선정하거나 이건 좀 내가 자신 있지? 지난번에 이 활동의 반응이 좋았지? 라며 내가 잘하는 활동을 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정된 활동이 모두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모임의 목적과 모임 장소, 시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반응과 효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이스 히팅을 위한 활동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자 입장이 아닌 참여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모임 목적과의 하모니고, 두 번째는 모임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의 목적과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활동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이스 히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법칙 중 H, 즉 하모니의 메시지입니다. 하모니를 정리하여 다시 말하면 목적 및 상황과 조화롭게 연결되는 활동을 선정한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모니를 잘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모였고 모임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모니를 조화롭게 연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보통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죠. 또한 모임 전후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활동을 피하고 또는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 진행 시간과 장소, 활동 타이밍을 고려하여 최대한 준비한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방해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후 모임 목적으로 조화롭게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진행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어려워도 반드시 연결 메시지를 통해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과 연결되지 않으면 활동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그럼 어떻게 활동 후 목적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박수 게임 재미있으셨나요? 네, 박수는 어떻게 했을 때 쳐질까요? 네, 맞습니다. 양손으로 함께 쳐야지만 박수가 됩니다. 한 손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다른 한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박수를 칠 수가 없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잘 되려면 한 사람만 노력한다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가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언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가? 즉, 갈등 상황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앞선 활동과 뒤에 이어질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부드럽게 물 흐르듯 진행되는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이 연결 메시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아이스 히팅이 되느냐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챙기세요. 성공적인 아이스 히팅을 위한 방법, 그 중에서도 오늘 하모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성공 방법도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더 좋아진과 함께요.